네, 이전의 뉴스 정면 승부 3부 시작합니다. 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어제 소위를 열어서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에 들어갔는데요. 국민의힘과 당내 일부 소장파 의원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4월 임시국회 처리 방침을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 소위의 논의 과정에서도 갈등이 점차 고조될 것으로 여겨지는데요. 자, 이 상황 민주당은 비상중 코너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함께해 주실 최입의 더불어민주당 비대위원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최입입니다. 예. 자, 본격적으로 이제 민주당의 이 검수완박과 관련한 법안 추진과 관련된 얘기를 나누기 전에 인수위 반응이 이제 나왔어요. 검수완박과 관련해서. 예. 인수위에서는 검수완박은 입법 쿠데타다, 즉각 중단하라고 입장 발표를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입법 쿠데타. 근데 이제 그 검찰 개혁의 가장 핵심 내용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검찰에 너무 많은 권한들이 있다 보니까 검찰의 어떤 기득권화, 특권화 그리고 권력 남용 같은 게 있기 때문에 그런 권한을 좀 줄이자라는 거고, 이 부분은 민주당뿐만 아니라 지금의 이제 국민의힘에서도 주장했던 바입니다. 따라서 그런 전제를 같이 가지고 있다면 보다 좋은 법안을 만들기 위해서 같이 심도 있게 논의해보자라는 제안이 나왔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네. 그게 아니라 그냥 입법 쿠데타다, 중단해라라고 네. 했다라는 것이 결국은 강대강으로 서로 계속 대치하는 국면만을 서로 만들어내고 있어서 좀 이런 부분이 좀 안타깝고, 인수위 차원에서도 예를 들어 지금 국회에서 논의되는 어떤 법안 내용에 이런 부분이 문제이니 그 부분을 좀 심도 있게 논의해달라라는 제안을 해줬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네. 예. 그러니까 지금 뭐 말씀하신 대로 입법 쿠데타, 인수위에서는 지금까지 별다른 반응을 또 입장을 네. 내놓지 않은 상황이었었는데 네. 이렇게 즉각 하라 이렇게 요구를 했단 말이죠. 예. 결국은 뭐 논의가 무르익지 않은 상태에서 기한을 정해놓고 입법을 추진하는 것 자체가 무리다라는 건데, 어쨌든 민주당에서는 추가적인 논의는 시간을 갖고 해야 되고, 검수완박 법안은 일단 문재인 대통령의 마지막 임시국회 5월 3일까지 처리한다는 입장 아니겠습니까? 예. 자, 이 인수위의 입장 발표가 결국은 지금 상황을 더 악화시킬 그런 요소가 충분하다는 그런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물론 이제 민주당이 지금 좀 급하게 시급하고 성급하게 법안 논의를 진행을 하고 있는 건 또 저도 인정을 합니다. 하지만은 우리가 어떤 개혁을 하다 보면 당연히 저항도 있을 수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그렇다면은 신속한 처리를 위해서 더 논의를 빠르고 깊게 하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네, 이제 네. 그런 부분들에 대한 가능성 자체를 봉쇄하고 무조건 또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자세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좀 바람직하지 네. 않다라는 말씀이고요. 예. 물론 뭐 민주당이 이렇게 지금 검찰 개혁을 너무 조급하게 하는 부분, 저도 우려를 하고 있고, 뭐 그런 부분은 좀 이따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민주당은 비상중, 이 코너가 이제 제목이 민주당은 비상중인데요. 그러니까 민주당 얘기를 좀 예. 구체적으로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입의 위원은 지난번 방송에 나오셔서 이 검수완박 법안보다 민생을 먼저 챙겨서 국민 앞에 좀 다가가는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예. 결국은 검수완박을 먼저 강행 처리하는 것으로 방향을 잡았어요. 예. 좀 아쉬운 부분이 뭐 말씀하신 대로 있는 거죠. 예. 지난주 이제 의원총회 화요일 날 있으면서 그때 이제 저도 비대위원으로 의원들 총회에 이제 가서 그 내용을 같이 듣고 토론 내용을 저도 접했었는데, 어떻게 보면은 말씀드렸다시피 검수완박이라는, 그러니까 수사권과 기소권의 분리라는 측면에서 어떤 원칙적인 동의는 저도 하고 있고, 네. 그런 게 전반적인 의원들의 생각이었습니다. 네. 다만 이제 그 과정에서 법안의 내용과 이 처리 방식을 어떻게 할 것이냐는 좀 의견이 분분했었지만 아무튼 다수에 의해서
이번 5월 3일 국무회의 전까지 국회에서 맞춰서 대통령한테 보내야 된다라는 굉장히 시급한 그 스케줄에 따라서 좀 밀어붙이기가 될 수밖에 없는 것마저도 우리는 좀 감수하고 가야 된다라는 결정을 해서 굉장히 저는 좀 아쉬웠고요. 네. 지금이라도 저는 이제 그렇다고 하더라도 내용에 대한 부실함이 있다라고 지적을 받는다면 네. 그거를 잘 고쳐서 다듬어서 좀 더 완벽한 완결성 있는 법안으로 만들어자라는 것이 지금의 또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생각하고 네. 그런 부분을 주장을 하는데요. 이 1차 검찰 개혁이 이제 19년 20년도에 있었습니다. 그때 이후로 이 경찰의 수사 인력의 부족 또는 수사력의 부족으로 인해서 뭐 수사가 지연된다거나 이제 국민이 그래서 불편하거나 또는 그 범죄 피해를 입은 사람이 제대로 그런 수사들이 안 되니까 억울하다거나 이런 것들에 대한 문제가 커졌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고치는 검찰 개혁을 한다면 국민들은 굉장히 좋아하시겠죠. 네. 근데 그게 아니라 그냥 검찰이 가지고 있는 권력을 먼저 뺏어야 된다라는 것으로 개혁 방향이 잡히는 바람에 저는 국민들도 잘 좀 호응하기 어려운 그런 거를 자초하고 있지 않나라는 아쉬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조금 뭐 지역적인 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검수완박 표현에 대해서 민주당에서는 요즘 잘 쓰지 않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게 이제 검수완박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시키자라는 그 박탈이라는 용어가 마치 이제 검찰한테 막 모든 걸 빼앗는 좀 강하죠. 강한 이제 네. 뉘앙스 때문에 우리가 이제 그 좀 검찰에 대한 아무튼 그 정상화 검찰 정상화. 권력기관의 어떤 선진화 뭐 이런 표현을 이제 하자라고 말씀하셨는데 분리 이제 뭐 가장 기본적으로 이제 원칙적으로 수사 기소권 분리죠. 근데 이제 솔직히 이 부분 뭐 어떤 단어를 쓰느냐는 이미 국민들이 뭐 정서적으로 받아들이거나 인식하시거나 이해하는 거는 충분히 뭐 이제 그 어떤 그 단계는 지나갔다고 봅니다. 그래서 뭐 그 용어 자체가 이렇게 중요한 건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아무튼 가장 중요한 부분은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고 그 분리의 원칙은 충분히 다른 나라에서도 하고 있는 거고 우리나라도 수용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가능하다. 다만 그거에 대한 과정에서 우리가 경찰과 그 검찰이 가지고 있던 어떤 갈등 관계를 어떻게 잘 완만하게 해결해서 우리 국민들이 이 개혁에 오히려 더 효과를 누리면서 국민의 인권이 보호되고 권리가 강화될 수 있는가의 측면에서 좀 더 논의가 필요하다라는 생각입니다. 네. 처음에 검수완박 추진을 당론으로 채택할 때 민주당에서는 이게 완전히 다 전원 동의 만장일치로 채택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이후에 이제 별다른 이견이 없다가 최근에 이제 조응천 의원도 그렇고 김혜영 전 의원도 그렇고 속도 조절이나 일부 뭐 위헌 요소도 있다라는 지적을 하고 있는데 결국 최 의원도 같은 생각이신 거죠? 그런 부분을 제가 이제 오늘 좀 제가 SNS에 글을 올렸었는데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의원총회에서 찬반 논란이 있었습니다. 만장일치는 아니었는데 최종적으로 이제 당론을 채택을 할 때는 충분한 토론을 거쳤고 찬성이 더 다수였기 때문에 우리가 당론으로 채택한다. 근데 당론 채택을 하면은 172명의 의원들이 그거에 대해서 같이 가겠다라는 취지입니다. 따라서 이제 그거를 이제 만장일치라고 표현을 했는데 솔직히 그런 측면에서 반대 의견을 냈던 분들은 적절한 표현이 아니었다라는 문제 제기도 이제 있었고요. 그리고 그 당시에는 내용을 가지고서 토론을 했습니다. 법안의 구체적인 그 조문을 가지고 한 건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 가지고서 토론하고 그것을 가지고서 지금 법안을 만들어서 이틀 전에 발의를 했죠. 근데 발의를 한 내용을 보니까 몇 가지 우려사항들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법안이라는 게 물론 만들 때 최선을 다해서 만들지만 또 생각하지 못한 그 허점들이 생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외부의 전문가들과 내부의 또 법조 그 전문성을 가지는 의원님들이 이제 문제 제기를 하고 있고요. 저도 그런 측면에서 외부의 전문가들 시민사회단체에서 얘기한 내용들을 들어보니까 이런 문제점이 좀 있겠더라라고 해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우리가 논의를 같이 하자. 근데 법안 발의는 172명
더불어민주당 의원 전원의 이름으로 했단 말이죠. 근데 예. 그러고 나서 문제 제기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죠. 그러니까 이 법안을 최종적으로 이제 그 만드는 거는 이제 뭐 그 특정 의원실에서 또 연구한 데에서 또 정책위원회에서 같이 아마 협의해서 만들었을 텐데 거기서 이제 놓친 부분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문제 제기로서 가장 대표적인 게 경찰의 수사권을 다 주고 검찰은 수사권 하나도 안 가져야 된다라는 극단적인 그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를 하다 보니까 오히려 경찰에게 너무 많은 권한이 가서 예. 검찰이 원래 경찰이 부족한 부분을 또 이렇게 보완하는 네. 그런 역할을 해야 되고 견제하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예. 그것마저 다 뺏어 버리는 것은 문제가 있다라는 지금 이제 문제 제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조금 이제 더 법안 논의하는 과정에서 의견들을 받아서 네. 법조문을 더 잘 만들자라는 게 지금 이제 제 제안이고 예. 이런 부분들은 아무튼 반드시 실현돼야 된다 생각을 합니다. 네. 결국 이제 검찰의 6대 범죄에 대한 수사권이 경찰로 넘어가는 건데 말이죠. 이제 네. 이 부분을 지금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차후에 논의한다는 거잖아요. 그 6대 중대범죄의 수사권을 경찰에게 주는 거는 큰 문제는 없습니다. 오히려 1차 검찰 개혁을 하면서 경찰이 어떤 사건을 수사했을 때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것을 검찰이 다시 검토해서 보완 수사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었는데 네. 보완 수사도 수사를 하는 권한이다 보니까 예. 이것마저 뺏어서 경찰에 넘겨주고 검찰은 아예 수사를 못하게 하자라고 예. 하게 되면은 아까 말씀드린 그런 부분들이 민생 범죄가 많거든요. 네. 그러니까 무슨 뭐 교통사고나 무슨 뭐 절도나 강도나 이런 사건들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의 경찰이 부족한 부분을 검찰이 보완하는 것조차를 못하게 하는 거는 문제가 있다라는 지적이고 네. 그래서 그는 1차 검찰 개혁에서 어느 정도 충분히 합의돼서 논의돼 가지고 그렇게 법안을 만들어 놨는데 그것마저 검찰에서 권한을 행사하지 못하게 하는 거는 무리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입니다. 예. 국민의힘에서는 뭐 검수완박 자체에 대해서 반대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내세우는 게 이제 문재인 대통령 또 이재명 고문 지키기다 이렇게 계속 주장하고 있잖아요. 네. 이 부분은 사실 뭐 검찰에서 뭐 대장동 비리라든가 또 그리고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불법 개입이라든가 또 뭐 울산 원전 경제성 조작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걸려 있는 검찰의 수사가 남아 있잖아요. 이제 이거를 그 검찰 수사에서 빼내기 위한 그런 법안 아니냐 하는 거죠. 근데 뭐 그렇게 꺼낸다 해서 그게 수사가 이제 중단되고 사건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결국 그게 경찰로 넘어가고 또 때로는 경찰에서 그러니까 경찰의 범위가 아닌 예를 들어서 고위공직자에 관련된 부분이라면 또 공수처도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뭐 그 수사가 중단되게 만들려고 검수완박이 법안을 예. 처리한다라는 거는 논리적으로 맞지 않고요. 예. 그리고 어차피 이제 윤석열 당선자가 정부의 이제 최고 행정부의 수반으로서 경찰에 대한 인사나 뭐 모든 인사권을 다 행사합니다. 따라서 뭐 윤석열 당선자의 윤석열 정부의 수사를 받는 것은 여전히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그 뭐 대통령이나 또는 이재명 후보와 관련된 어떤 수사를 맡게 해서 한다라는 그 논리는 네. 국민의힘의 논리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예. 얼마든지 뭐 경찰로 넘어가서 수사가 진행될 수 있는 그럼요. 부분이기 때문에 예. 그렇다는 얘기인데 자 문재인 대통령과 어제 김호수 검찰총장이 면담을 가졌습니다. 김호수 검찰총장 사표가 반려됐고요. 오늘 김 총장은 국회 법사위원장을 만나서 의견을 전달할 기회를 달라 요청을 했던데 필요한 과정이라고 보십니까? 예, 저는 그 1차 검찰 개혁 때도 어떻게 보면은 지금 두 개의 정부 부처인 검찰과 경찰이 상당히 협의를 해서 합의안을 만들어냈던 것에서 출발해서 국회에서 법안으로서 이제 그걸 논의했던 거거든요. 네. 그런 측면에서 어떻게 보면은 이해 당사자인 양 부처의 의견들을 받는 건 당연한 거고요. 정부에서 법안 논의할 때 그런 절차들은 항상 있습니다. 네.
그것뿐만 아니라 이분들이 또 이해 당사자이고 어떻게 보면은 둘 다 더 많은 권한을 갖고 싶어 하거나 자신의 기득권을 지키려고 하다 보니까 이분들이 아닌 외부의 전문가들의 의견을 또 많이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시민단체나 또는 이게 외부의 전문가들이 지금 의견을 주고 계시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의견들을 받는 절차도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예, 예. 그게 이제 국회에서는 상임위에서 공청회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은 법사위에서 이 기소권 수사권 분리를 위한 법안에 대한 공청회를 열면서 두 양 부처의 의견도 듣고 네. 또 외부의 전문가들의 의견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가짐으로써 네, 네. 저는 법안이 더 잘 다듬어져서 국민들을 위한 검찰 개혁이 되게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고요. 어제 대통령도 그런 취지로 지금의 검찰 개혁이 국민을 위한 검찰 개혁과 네. 입법이 돼야 된다라고 그렇죠. 말씀하신 거 아닌가 생각합니다. 예. 어제 뭐 말씀하신 것처럼 김호수 총장과 문 대통령의 면담 이후에 서면 브리핑이 있었는데 개혁은 검경의 입장을 떠나서 국민을 위한 것이 돼야 한다. 국회 입법도 그러해야 한다라고 한 문 대통령의 발언 내용이 공개가 됐어요. 근데 이게 분명하게 검수완박을 반대하는 것도 아니고 또 그렇다고 뭐 그것을 인정하는 것도 아니고 네. 이게 좀 해석은 제각각으로 좀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러게 그래서 지금 언론에 저도 기사 제목을 보면 네. 이게 일종의 대통령이 속도 조절을 요구한 거다라고 네. 뽑히기도 했고 또 이제 민주당에서는 그거는 속도 조절이 아니라 충분히 법안을 잘 논의하라는 그냥 취지로 원론적인 말씀이다라는 또 해석을 하기도 하는데 아무튼 저는 대통령이 굉장히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예. 국회에서 만들어진 법이 어떤 완결성을 제대로 갖추지 않은 상태에서 그거를 대통령에게 국무회의에서 의결해달라고 한다면 대통령은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부담감을 느낄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충분히 시간을 갖고 좀 논의를 하라는 취지였고 그래서 저는 이거는 대통령도 속도 조절, 신중론에 대한 부분에 힘을 실어주신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물론 이제 이 부분은 이제 앞으로 좀 청와대에서 저는 설명을 더 해주기를 이제 희망을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대통령이 그런 측면에서 앞으로 뒤에 다음 대통령인 윤석열 당선자가 와도 충분히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을 만큼 잘 법안을 만들어야 된다라는 또 네. 취지도 담겨 있다라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시간에 쫓기지 말고 좋은 법을 만들기 위한 노력을 여야가 좀 함께 해달라. 그리고 검찰의 의견도 잘 들어보고 받아들일 수 있는 건 받아들여서 만들어 달라라는 취지였다 생각을 합니다. 예. 공청회 아까 좀 전에 예. 말씀하셨는데 이 공청회도 일정에 포함돼 있어요? 지금은 그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제가 안 우려하는 되잖아요. 부분이 어제 이제 법안 소위를 저녁에 이제 처음 열었고 법안에 대한 논의보다는 정치 공방만 했습니다. 네. 오늘 또 지금 법안 소위가 이제 또 속개돼서 열린다고 하였는데 여기서 계속 정치 공방만 할 뿐 법안 논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우려가 크기 때문에 저는 특히나 민주당 입장에서 여당 입장에서 입법권을 지금 좌지우지하는 거대 야당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하려면 더 좋은 법안을 만들기 위한 노력을 먼저 해야 된다라는 것이고 그래서 이제 국회의 법안 소위나 또는 법사위 전체에 의해서 충분하게 논의를 할 수 있는 공청회 절차 같은 걸 거치고 맨 마지막에 본회의에서 가결하기 전에도요. 네. 예. 의견이 있으면 거기서 또 수정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수정안을 의결하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끝까지 국민을 위한 검찰 개혁이 되기 위해서 국회가 최선을 다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 어쨌든 검수완박 법안을 이렇게 서두르는 것은 윤석열 당선인이 대통령이 되면은 이 검수완박 법안이 충분한 토의와 논의를 거쳐서 만들어진다고 해도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다. 이런 우려 때문인 거죠. 그렇습니다. 근데 저는 그런 우려도 너무 지나친 우려이지 않나.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진짜 제대로 된 법안을 만들었고 그게 일정 부분 검찰의 의견도 받고 또 국민의힘과도 얘기가 돼서 합의가 돼서 제대로 법안이 만들어진다면 윤석열 당선자가 거부할 이유가 없거든요. 네. 예를 들어서 그렇지 않더라도 좀 민주당의 의견이 더 반영이 많이 돼서 검찰에 대한 그 기득권과 특권을 많이 줄이는 쪽으로 만들어진다 하더라도 처음에 윤석열 당선자가 거부권을 행사할 수는 있지만 네. 그게 국회로 다시 넘어오면 거부권을 행사한 이유에 대해서
충분히 다시 수정해서 다시 또 법안을 만들어서 보낼 수 있거든요. 만일 그런 거를 몇 번을 했을 때 그거는 윤석열 당선자가 무조건 거부할 수가 없을 겁니다. 부담이죠. 그렇죠. 예.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우리가 합리적인 사고를 한다면 충분히 이 검찰 개혁도 진짜 국민을 위한 검찰 개혁이 될 수 있다라는 네. 생각을 가지고 너무 시간에 쫓기지 말고 네.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근데 그 최 의원의 주장, 그러니까 최 의원이 지금 말씀하신 것은 충분히 논의, 그 시간을 갖고 협의를 하자 하는 부분인데 이건 지금 민주당에서 지금 시간과 싸우면서 추진을 하고 있는 거란 말이죠. 검수완박 법안이. 이게 지금 민주당 지지자들 사이에서는 최이배 위원의 이런 주장이 잘 먹히지 않을 것 같아요. 오히려 항의 많이 받지 않습니까? 뭐 엄청나게 항의를 받고 있고요. 예. 그러니까 이제 저는 그런 그 개혁을 열망하는 굉장히 우리 그 뭐라고 열성 당원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이분들도 어떻게 보면은 설득을 해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이 검찰 개혁 반드시 할 거다. 하지만 이게 국민을 위한 검찰 개혁이 되려면 이런 내용들을 충분히 우리가 더 논의해야 하기 때문에 시간이 네. 필요하고 예. 그런 논의 과정에서 결국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윤석열 당선자가 무조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는 조건을 만들어낼 수도 있다라는 식의 충분히 이제 그 설득을 해야 되고 이런 것을 좀 민주당 내부의 정치적 리더십이 필요한데요. 지금 이런 부분이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네. 굉장히 제가 지도부도 있지만 지금 지도부나 또는 굉장히 국회에서 많은 그 경험이 있는 중진 의원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좀 목소리를 내주셔야 되는데 네. 지금 목소리를 좀 잘 안 내고 계셔서 좀 너무 알겠습니다. 과잉 대표되는 그 일부 의원들의 의견이 마치 다인 것처럼 보이는 좀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검수완박에 대해서 윤석열 당선인도 대통령이 되면은 거부할 수 없을 정도로 완벽하고 치밀한 또 합리적인 법안을 만들어 내는 게 중요하다. 이런 그렇습니다. 말씀이신데요. 네. 지금 뭐 민주당 내부에서 듣고 있는 얘기하고는 조금 다른 얘기에 다른 결의 얘기를 좀 들을 수 있었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최이배 비대위원과 함께했습니다.